안녕하세요. 08학번 피아노 전공 김성우입니다. 5장 마지막 영상에서 보시면 아마 제가 5장에서 영상은 끝이고 앞으로는 그냥 이제 PPT를 보면서 설명한다고 앞으로 영상이 없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냥 6장 내용이 적어서 그냥 영상 하나로 아예 완전히 6장을 다 설명을 하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내용 정리를 한번 다시 싹 해봤더니 그 편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마 7장도 이런 식으로 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뭐 PPT에 복잡하게 막 써서 여러분들에게 암기 강요를 하는 것보다는 동영상 하나로 쭉 설명을 해주고 나중에 보충 설명을 하는 편이 더 낫지 않나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도 앞에 나가서 발표하는 것보다는 제가 이렇게 혼자서 떠들고 있는 게 당장 지금은 부담이 덜해요. 이제 바로 내일이면 발표를 하면서 앞에 나가서 제가 찍은 영상을 제가 직접 보면서 상당히 쪽팔리겠지만 그래도 어쨌든 지금은 이게 더 마음이 편하네요. 그래서 6장은 영상 하나로 완전히 대체를 할 거예요. 자, 그럼 6장을 한번 지금 보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82페이지인데요. 로테이션이라고 돼 있죠. 제가 5장에서 설명을 드리기를 로테이션은 회전이라고 했어요. 여기 첫 번째 문장에 보시면 자, 82페이지 한번 봐요. 스케일과 아르페지오는 피아노 연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이것을 위한 테크닉은 상당히 많은 피아니스틱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준다. 다음에 앞팔의 회전 동작 역시 엄청나게 중요하다고 되어 있죠. 앞팔을 회전하는 거. 그러니까 이 회전을 로테이션이라고 한다고 지금 이 사람이 얘기를 하려는 건데, 그러니까 제가 앞에서 설명을 드렸던 진행이에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회전을 한다고 해서 막 이렇게 앞팔을 엄청 막 크게 회전을 시켜야 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려는 방향으로 작게는 조금, 많게는 크게 필요한 만큼 진행 방향에 따라 내 팔을 움직여주는 거예요. 그 진행 방향대로 움직이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자체적으로 그냥 회전이 돼요. 상행하고 하행할 때 돌아오면 원을 그리죠. 자체적으로 회전이 됩니다. 반원을 그려도 회전이죠. 여러분들이 진행하시는 방향에 맞게 힘에 따라서 내 팔이 같이 가주게 되면 그게 곧 로테이션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여기 보면은 이 로테이션에도 이름이 있어요. 자, 봅시다. 82페이지 아랫단을 한번 봐요. 손바닥이 아래쪽을 향하는 방향으로 나돼 있고 괄호 옆에 프로네이션이라고 돼 있죠. 그리고 손바닥이 위쪽을 가리키는 방향으로 라고 돼 있고 옆에 괄호에서 수피네이션이라고 돼 있습니다. 이게 뭔 소리냐면 진짜 쉬운 거예요. 자, 봐요. 일단 제가 프로네이션부터 보여드릴게요. 이쪽이 좋겠네요. 지금 어때요? 하행하면서 팔이 살짝 돌아가면서 엄지손가락을 치면서 새끼손가락이 들리죠? 지금은 굉장히 과장된 표현으로 보여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행하는 방향으로 회전하는 것을 프로네이션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어때요? 손바닥이 아래쪽으로 향하고 있죠? 다음은 수피네이션이에요. 어때요? 위로 향하죠? 상행하면서 손바닥이 위로 가죠? 이렇게. 자, 지금 과장되게 보여드릴게요. 손바닥이 윗방향을 향하죠. 상행하면서. 이게 수피네이션입니다. 여기서 올바른 자세를 잡는 방법에 대해서 우선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자, 83페이지에 보면은 수피네이션을 해서 중앙 포지션에 있던 팔을 들면 엄지가 위로 향한다고 돼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해석을 잘못하면 도대체 이게 무슨 소린지 이해조차 안 되는데 직접 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도 앉은 자세에서 다 해보실 수 있어요. 수피네이션을 했어요. 지금 이 자세죠. 이 상태에서 중심이 되는 팔을 들어요. 그러면 엄지손가락이 위로 향하고 앞으로 손가락들이 와 있죠. 이 책에서는 이게 하프를 연주하는 자세라고 돼 있어요. 실제로 하프를 연주하시는 분들 보면 손을 이렇게 하고 디링 하죠. 뭐 저는 하프를 연주 안 해봤고 앞으로도 할 일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대체로 이런 자세를 하고 있어요. 근데 책에는 또 이렇게 적어놨죠. 하지만 우리는 하프가 아니라 피아노로 치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럼 도대체 이걸 왜 설명하신 걸까요? 왜 설명을 하셨냐 하면 이 자세에서 프로네이션, 다시 손바닥을 이렇게 아래쪽으로 돌려서 내려놓으면 이 동작이
가장 완벽한 자세라고 하시네요. 그래서 자, 수피네이션 이 상태에서 다시 내려오는 거. 이게 가장 기본적인 로테이션입니다. 근데 로테이션을 할 때 프로네이션을 할 경우에 여러분들이 몸이 가까운 경우 이렇게 몸에 팔이 딱 붙어 있는 경우에 프로네이션을 하려고 하면 잘 될까요? 좀 더 쉽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의 위팔 여기가 지금 이렇게 떨어져 있죠? 여기 딱 붙였어요. 지금 보이시나요? 이 상태에서 프로네이션을 하려고 앞팔을 돌리려고 하면 될까요? 여러분들 지금 책상 앞에 앉아 계시는 앞에서도 충분히 해보실 수 있으니까 한번 따라해봐요. 여러분들의 위팔을 흉곽에 최대한 붙여요. 차렷 자세 하듯이 붙이고 앞팔만 움직여서 돌리려고 해보세요. 굉장히 불편하고 피아노를 치려고 하지도 않았는데 이미 힘을 꽉 주고 있기 때문에 팔이 아파오기 시작합니다. 이 상태에서는 프로네이션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본적인 것은 위팔을 몸에 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프로네이션을 할 때 이렇게 위팔을 바로 정중앙에서 한다고 꽉 붙인 것이 아니라 위팔을 떨어뜨리란 거예요. 이 상태에서 밑으로 가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충분히 잘 되죠. 이 책에 보면 옛날 악파들은 위팔은 움직이지 말고 몸에 가까이 하라고 주장했다고 하죠. 그리고 이러한 불편한 포지션을 유지하기 위해서 겨드랑이에 책을 끼고 있거나 동전을 손 위에 얹기도 했다고 합니다. 정말 사악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은 먼 옛날에 이제 모차르트께서 살아계시던 시절, 그러니까 고전 시기에 손가락 악파라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83페이지 중간 페이지 보고 있는 겁니다. 이 손가락 악파의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드렸는데 당연히 또 대답을 안 하시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자면 혹시 이 음악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네요. 제가 왼손이 지금 자유롭지 못해서 왼손 반주는 못하고 대충 쳐드릴게요. 아, 정정 실수했죠 지금. 제가 이 부분 보여주려고 이 영상 찍기 전에 한 15분 동안 이 부분을 좀 연습을 했었는데 막상 영상을 찍으니까 실수하고 난리가 났죠.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소나티네의 지금 한 부분을 보여드렸다는 것만 아시면 돼요. 이건 누가 작곡했을까요? 클레멘티란 분이 작곡을 하셨죠. 그리고 이 클레멘티의 제자 되시는 분이 우리가 익히 알고 계시는 체르니입니다. 이 클레멘티하고 체르니라는 분은 손가락 악파라고 해요. 손가락만 움직이는 겁니다. 말 그대로 피아노를 칠 때 앞팔 다 필요 없고 윗팔 필요 없고 어깨 필요 없고 손가락만 있으면 나는 모든 곡을 소화할 수 있는 괴물이 된다는 거죠. 정말 대단한 사람들 아닌가요? 손가락만 이용해서 모든 것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이 무거운 물건을 들 때 손가락 끝에만 걸어서 무거운 물건을 옮기는 거예요. 팔로 끌어안을 수도 있고 허리를 쓸 수도 있고 어깨를 쓸 수도 있고 무거운 물건을 들 수 있는 방법은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손가락 끝에 무거운 물건을 딱 걸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이 끝에 걸어서 손가락 힘만으로 가는 거죠. 물론 이렇게 되면 앞팔도 다 쓰게 되지만 어쨌든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예요. 당연히 힘듭니다. 이런 분들은 옛날에 피아노를 가르칠 때 위팔을 붙이라고 했다고 하죠. 당연히 요즘 이완학파에서 말하는 것과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동이기 때문에 이런 짓은 안 하는 게 상책이죠. 지금 이런 얘기를 하면서 생각나는데 제가 어릴 때 피아노 학원을 다니던 시절에도 제 선생님께서 동전을 손등 위에다가 올려놓고 피아노를 치라고 하신 적이 있어요. 자꾸 떨어져서 짜증났는데 지금 생각해보니까 전혀 도움이 안 됐던 것 같네요. 어쨌든 자, 이제 밑에 보면 앞팔의 지나친 프로네이션 동작은 절대적으로 피해야 한다고 돼 있죠. 이거 왜 그럴까요? 이 질문에 맞춰 소용없겠죠. 하행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이렇게 밑으로 내려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자, 손을 다시 출동시킵니다. 내려가다 보면 위팔이 몸쪽으로 붙죠. 만약에 이렇게 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프로네이션을 하려고 하면 여러분들이 테크닉적인 오류를 보면서 이렇게 지나치게 내려가려고 하게 되면 위팔이 몸에 딱 붙어서
옴짝달싹 못하는 상태가 돼요. 당연히 소리도 뭉개지고 회전이 안 되니까 팔도 힘들고 한마디로 개판이 되죠. 이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안 하면 된대요. 뭔 말이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위팔을 몸쪽에 가져다 누르지를 말라고 하고 있죠.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상태라고 해서 팔을 수평으로 만들려고 무조건 위팔을 이 손목에 따라서 일직선으로 만든답시고 위팔을 이렇게 팔에 몸에 붙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프로네이션을 하고자 한다면 위팔을 이렇게 정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약간 떨어뜨리면 돼요. 팔꿈치를 바깥쪽으로 내는 거죠. 그러면 자연스럽게 하기가 편해집니다. 뭐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저 책에 뭐라고 적혀있죠? 83페이지. 위팔을 몸쪽에 가져다 누르지 않고 팔을 살짝 들어주면 지나친 프로네이션 동작 때문에 생겨난, 제가 보여드릴게요. 안 보시는 분 있을까봐. 극단적인 긴장감이 곧 사라질 것이다. 다른 극단적인 지나친 수피네이션의 동작은 피아노 치는 일과 전혀 상관이 없으므로 문제가 안 된다라고까지 되어 있죠. 왜 수피네이션 동작은 문제가 안 되는 걸까요? 자, 그냥 제가 계속 진행을 하겠습니다. 수피네이션은 상행하고 있잖아요. 그죠? 아까 하행을 하기 때문에 위팔이 제 몸쪽으로 오게 되면서 여러분들의 동작을 극단적으로 방해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그죠? 근데 수피네이션은 어때요? 상행하죠? 상행을 하기 때문에 위로 올라갈수록 위팔이 몸에서 자연적으로 멀어지면 멀어졌지. 이게 이렇게 붙은 상태에서 올라가는 사람은 좀 이상한 사람이겠죠. 네. 아마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게 팔이 어마어마하게 길지 않은 이상 저 위까지 위팔을 떼지 않고는 여기까지 죽었다 깨어나도 못 치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수피네이션 동작은 상관이 없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여기 책이 지난번에 누차 얘기했지만 말을 좀 어렵게 써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실하게 읽어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이 일부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생각해보고 자기가 직접 피아노로 쳐보면서 연구를 하면 굉장히 간단한 문제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제 좀 춥게 잤더니 지금 약간 감기가 걸린 것 같네요. 자, 이제 다음 페이지 넘어가봐요. 자, 84페이지에 보면은 로테이션의 기본적인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로테이션은 기본적으로 위팔과 앞팔에 붙어있는 근육들에 의해서 작동하는 앞팔의 움직임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순수한 축을 지니는 회전 동작에서는 위팔은 능동적으로 움직여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이 이 문단의 핵심이에요. 이거 몇 줄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 12줄 가까이 되는 이 문단에서 하려는 말이 결국은 이거예요. 위팔로 능동적으로 막 움직이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거울 앞에서 보여드리자면 여러분들이 앞팔을 움직일 때 앞팔만 이렇게 움직이는데 위팔은 어떻죠? 따라와요 그냥. 그죠? 위팔이 따라옵니다. 근데 위팔을 막 이렇게 춤추듯이 움직이면 어마어마하게 방해가 되겠죠?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연주를 할 때 앞팔이 회전하면서 움직이죠. 지금 좀 과장되게 보여주고 있어요. 실제로는 제가 합병소에 할 때는 이 정도밖에 안 움직이는데 이렇게 움직이면 어때요? 위팔이 움직이고 있지만 앞팔의 방향에 맞춰서 그냥 따라오는 거지 지가 이렇게 막 난리치지 않아요.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5장에서 아마 얘기했었죠. 동작이 커지면 힘들어지고 좋을 게 없다는 얘기가 분명히 나왔었어요. 따라서 위팔은 수동적으로 그냥 앞팔 가는데 따라오기만 하면 된다.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근데 아주 먼 거리 사이에 회전 동작을 할 때는 위팔을 또 움직여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자, 85페이지 옆에 봐요. 아주 먼 거리 사이에 회전 동작을 할 때 위팔의 옆방향 움직임이 더해진다고 했죠. 이상하죠? 아까 전에는 분명히 위팔을 능동적으로 움직이지 말라고 금지했는 주제에 이제 와서 위팔이 옆방향으로 움직여야 된대요. 근데 사실 피아노를 도약을 제대로 하려면 이건 어쩔 수 없이 거쳐야 되는 문제입니다. 자, 봐요. 여러분들이 지금 도에서 자, 좀 멀리 여기까지 친다고 해요. 그러면 이거 위팔 안 움직이고 여러분들이 과연 여기까지 닿을 수 있을까요? 리스트는 옛날 옛적에 손이 정말 크신 분이었대요. 근데 그런 분들도 도에서 미나 도에서 파가 한 개일 거거든요. 여기까지 닿을 수 있는 사람은 외계인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이 회전 동작을 할 때 거리가 멀면 위팔이 옆으로 움직여 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회전 동작을 제자리에서 하게 되는 경우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게 되면 위팔이 움직이지 않지만 지금 제가 휴대폰을 보면서 치고 있어서 정확성에 굉장히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좀 높아요. 이해를 해주세요. 이렇게 움직이면 위팔이 움직일 수밖에 없다. 역방향 움직임이 필요하다. 그냥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 입학하셨을 정도면 도약 다 해보셨죠? 지금 그거 말하는 겁니다. 다음으로 보면은 손가락과 앞팔 모두 능동적이어야 된다고 돼 있어요. 이게 뭔 소리냐면은 이게 능동적이란 말은 제가 군대를 좀 오래 있다가 왔는데요. 장교를 해서 군대에서도 맨날 말해요. 선배 장교들이 야 너는 왜 일을 능동적으로 안 하니? 왜 이렇게 넌 수동적이야? 넌 왜 맨날 시키는 것만 하려고 그래? 제가 그런 말 들었다는 건 아니고요. 하여튼 다들 뭐 맨날 능동적으로 하라고 해요. 한마디로 내가 안 시키는 일도 네가 눈치껏 빨리빨리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자식아 라는 말을 돌려서 말하고 있는 거죠. 참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자기들이 경험이 더 많은데도 구체적으로 지시를 안 하고 알아서 해야지 이 자식아 라고 말하는 거죠. 뭐 이건 옛날 얘기고 어쨌든 여기서 말하는 능동이란 건 뭔 소리냐 하면은 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상행을 하는데 여기까지 쳤는데 내가 회전도 안 했어. 그래서 지금이라도 해야지. 완전 수동적이죠. 피아노를 굉장히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치는 사람들도 이렇게까지 하지는 않죠. 이게 뭔 소리냐면 결국은 제가 상행을 할 때 나머지 손가락들은 그냥 알아서 들려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상식적으로 조금만 연습을 하면 누구나 이렇게 돼요. 이렇게 움직입니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그 다음 다섯째 손가락 쪽의 회전. 자, 정정. 다시 엄지 쪽으로 다시 프로네이션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들리죠? 지금 이게 영상을 보시면은 여러분들 84페이지에 있는 그림 44랑 꽤 비슷하게 보이시나요? 들리는 거. 들려있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하면 자동적으로 이렇게 들리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이렇게 치다가 막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뭔 말인지 다 이해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86페이지를 보시면은 팔꿈치의 위치라고 돼 있거든요. 자, 여기 봅시다. 팔꿈치의 위치. 이게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 이건 도약하실 때 특히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또 배운 거예요. 자, 봐요. 이 상태에서 중심이 되는 건 뭐라고 했죠? 중간 손가락이에요. 그죠? 왜냐하면 도하고서 중간에 있으니까. 팔꿈치도 이렇게 중간에 놔두란 거예요. 여러분들이 도하고 도를 친다고 쳐봐요. 이러면 회전을 해야겠죠? 아래로 내려가고는 프로네이션 후에 위로 올라가는 수피네이션. 아시겠나요? 근데 이걸 할 때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에만 중심을 줬다 쳐요. 팔꿈치도 지금 엄지손가락 쪽에 와 있어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여기까지 닿으려면 대단히 힘이 들고 많은 움직임을 필요로 하겠죠. 그죠? 지금 앞팔이 이만큼이나 움직이고 있죠. 이 자세에서 여기까지나 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의 팔꿈치가 도하고 도 사이에 이 위치에서 움직이면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밖에 안 움직여요. 어때요? 아까보다 움직임이 훨씬 줄어들고 중심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더 편해진 걸 느끼실 수 있나요? 당연히 제 몸으로 하고 있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느끼실 수 없겠죠? 연습실에 가서 한번 다들 해보세요. 이걸 해보시면 느낌이 오실 거예요. 책에서 말하기를 로테이션은 기본적으로 대칭적인 동작으로 돼 있어요. 뭔 말이냐면 진짜 극단적으로 도에서 여기까지 쳐야 된다고 봐요. 너무 멀다. 다시 해서 한 이 정도? 지금 제가 건반을 안 보고 있어서 아무거나 막 누르고 난리 났죠? 자, 여기서 도에서 C까지 간다고 했을 때 이렇게 딱 붙은 상태. 여기 팔꿈치 지금 왼쪽에 있죠? 여기서 이만큼 움직이려고 하면 얼마나 멀까요? 오른쪽으로 무지하게 멀리 가야 되죠? 무시무시한 도약을 해야 돼서 정확성이 개판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정중앙에 있으면 왼쪽으로 조금, 오른쪽으로 조금.
균등하게 거리를 분배를 하기 때문에 훨씬 편하고 소리 내기도 편하다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팔꿈치의 위치가 중요하다. 중앙에 놔둬라. 중간에 놔둬서 왼쪽 이만큼, 오른쪽 이만큼 딱 5대5 비율로, 칠 생각은 없었는데 하여튼 5대5 비율로 하라. 지금 그 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86페이지 밑에 보면 팔꿈치 이동 나와 있죠. 이거는 뭔 소리냐면은 제가 지금 아주 엄청나게 날려 쓴 글씨로 흰 건반에서 검은 건반, 검은에서 흰이라고 쓴 거 보이시나요? 이거 아마 인코딩하고 나면 동영상 화질이 쓰레기가 돼서 보이시지 않겠지만 어쨌든 뭐냐 하면은 검은 건반에서 흰 건반 이렇게 갈 때는 여러분들의 팔꿈치가 바깥쪽으로 간다는 거예요. 정정하겠습니다. 죄송해요. 안쪽으로 갑니다. 방금 바깥쪽으로 간다는 말은 무조건 잊으세요. 자, 검은 건반에서 흰 건반으로 갈 때 안쪽으로 팔이 간다는 건 뭔 소리냐 하면은 그냥 몸 안쪽으로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그리고 대각선 비스듬히 내려가죠. 왜냐하면 이거 정말 너무나 간단한 이치예요. 검은 건반이 위에 있죠. 흰 건반 밑에 있습니다. 대각선으로 이런 모양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팔꿈치도 내려가는 거예요. 극단적으로 지금 아주 큰 모션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렇게 되면 팔꿈치가 내려가죠. 안쪽으로 지금 제 몸 안쪽으로 지금 들어오면서 대각선을 그리고 있죠. 이렇게 움직일 때 제자리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건반의 안쪽을 치게 되기 때문에 힘도 제대로 안 받고 별로 좋을 게 없어요. 그래서 검은 건반에서 흰 건반으로 내려온 로테이션 할 때는 내려오라는 거예요. 봐요. 지금 소리도 제대로 안 나요. 근데 훨씬 낫죠. 자, 다음 마찬가지로 검은 건반에서 이렇게 올라갈 때는 바깥쪽으로 갑니다. 왜? 흰 건반 밑에 있죠. 검은 건반 위에 있죠. 대각선 요 방향이에요. 올라가죠. 따라서 바깥쪽으로 나갑니다. 너무나 당연한 자연의 이치. 이걸 모르실 수 없겠죠. 자, 이렇게 쳐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려고 하면 검은 것만 치는 게 조금 애로사항이 꼽히죠. 자, 이렇게 되면 상당히 힘이 들어요. 왜? 제대로 누르기가 힘들죠. 여기 제대로 닿지도 않는데 이렇게 안쪽으로 정정 안쪽이란다. 바깥쪽으로 밖으로 이렇게 나가줘야 제대로 치기가 편한데 이렇게 제자리에서 하려고 그러면 끝에 걸리니 마느니 지금 하고 하여튼 간에 설명할 필요가 없죠. 이거 그냥 보고 있으면 여러분들 어이없지 않나요? 이렇게 그냥 제자리에서 이러고 앉아 있으면 그죠? 자, 그러니까 말하고자 하는 건 바깥쪽으로 팔꿈치가 나가야 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절대로 다음 건반을 향해 손가락 뻗지 말라고 되어 있죠. 88페이지 자 봅시다. 이거 진짜 중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도 잘 고쳐지진 않는 건데 우리는 본능적으로 도약을 할 때 그 방향에 건반을 때리고 싶은 엄청난 욕구를 견디지 못하고 손을 이렇게 펴놓고 쳐요. 예를 들어서 자, 여기까지 손이 닿죠. 도에서 미까지 제가 손이 안 닿아요. 그럼 이걸 칠 때 어린애들 어떻게 하냐면 막 이렇게 해요. 손이 막 이렇게 펼쳐놓고 막 이런 식으로 친단 말이에요.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음 건반을 향해서 손가락을 이렇게 뻗지 말고 그냥 가서 치라는 거예요. 가서 여기서 출발, 회전 출발, 도착, 쳐. 회전, 출발, 쳐. 지금 실수. 모든 도약은 가장 정확히 하는 방법은 가서 치는 거예요. 이거 정말 중요한 말이거든요. 제 스승님께서 황성순 선생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저한테 제가 1, 2학년 때는 잘 이해를 못했지만 이 회전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셨던 분이시고 그래서 로테이션이나 이제 오장이 마침 저하고 딱 맞는 게 지금 물렸는데 그분이 또 하나 강조하셨던 게 이제 도약을 할 때는 가서 쳐라고 하신 거예요. 이 회전은 가서 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회전해서 도착해서 치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도착하기도 전에 치고 싶어 난리 치고 있으면 나중에 도약할 때 가다가 걸려요. 막 오만대 걸리고 난리 나거든요. 이렇게 치지 말라고 지금 마지막으로 그걸 주의사항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 진짜 마지막 88페이지 밑에 로테이션 테크닉에 관한 가이드라인 적혀 있죠. 여기 보면은 1번 팔과 손가락의 적절한 포지션을 찾는다고 돼 있죠. 이거 5장에서도 또 다뤘던 거 지금 또 말하고 있어요. 이거 말했죠 아까? 정중앙에 놔두고 내가 편한 거 프로네이션 할 때도 편하게 윗팔은 약간 들어주는 거.
그거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중요해요. 다음은 팔목은 그저 연결시키는 관절로서만 역할을 수동적으로 수행한다. 여러분들 이것도 연습실에서 한번 해봐요. 자,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들 팔목 이렇게 움직일 때 제 팔목이 앞팔에 따라서 그냥 같이 움직이지 뭐 지 혼자 이렇게 안 움직이죠. 제 팔목이 막 혼자 지 혼자 탭댄스를 추는 그런 이상한 짓 안 합니다. 이렇게 막 움직이고 쌩 난리 안 치죠. 그냥 앞팔 가는데 따라오는 관절로서 연결 역할만 할 뿐이에요. 그냥 지금 앞팔이 움직여주고 있지 제 손목이 이렇게 막 이러고 있지 않거든요. 잘 안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렇게 하지 말란 겁니다. 그리고 손가락의 역할을 회전하는 앞팔이 절대로 대신할 수 없다. 이건 너무나 당연한 이치죠. 제 앞팔이 연주하는 거 아니잖아요. 어딘가 제가 책을 읽었을 때 손가락 행동대원이라는 부분이 분명히 나와 있었는데 말 그대로예요. 결국 치는 건 손가락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손가락을 능동적으로 계속 움직여줘야지 내 앞팔만 갖고 이거 연주할 수 있나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연주하는 사람이 있다면 저는 정말 깜짝 놀랄 것 같아요. 와, 저 정도로 저렇게 말도 안 되는 방법으로도 대가급으로 연주할 수 있으면 저 사람이 정상적인 방법으로 연습했으면 모차르트의 뺨을 갈길 수 있을 만큼의 연습을 했거나 혹은 실력자가 됐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손가락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이라는 거지 앞팔만 믿고 그냥 이거 회전하니까 알아서 가겠지 내 손가락 내가 능동적으로 안 움직여도 앞팔만 회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4번 봐요. 만일 건반의 중앙 부분에서 로테이션 동작을 해야 한다면 윗팔이 잘 움직이지 않고 뻣뻣해질 것이다. 이러한 불편한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몸을 윗팔에서부터 좀 떨어지도록 해야 하고 만일 두 손이 다 중앙에서 로테이션 동작을 한다면 몸을 약간 뒤로 기울이도록 한다. 이것도 직접 해보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아까 처음에 말했죠? 윗팔이 이렇게 제 지금 저기 중앙이죠. 지금 제 몸이랑 가깝죠? 이 상태에서 프로네이션 하기 쉽나요? 윗팔 붙어 있어요. 잘 안 되죠. 힘들어요. 지금 더 이상 가려고 해도 갈 수가 없죠. 몸에 걸려서 못 가요. 지금 내려가려고 하니까 너무 불편해서 손가락도 꼬이고 난리 났죠. 근데 윗팔을 이렇게 들어주는 상태면 편하게 가죠. 이렇게 들어주라는 거고요. 만약에 양팔이 제가 지금 양팔을 다 쓸 수가 없는데 양팔이 다 몸에 붙어 있으면 몸을 이렇게 뒤로 기울여 주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지금 자리에 앉아서 해보실 수 있어요. 다 한번 해봐요. 이렇게 가슴팍에 차렷 자세로 하면 윗팔이 붙어서 더 이상 못 나가지만 몸이 뒤로 가게 되면 윗팔이 좀 더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좀 더 이렇게 오른팔이 밑으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막 동영상 같은 데 보면은 수많은 대가들이 막 뒤로 몸을 막 이렇게 막 돌려가지고 막 이렇게 막 치죠. 지금 제가 보여드리진 못하는데 몸을 이렇게 막 뒤로 기울여가지고 막 치고 그러시죠. 그게 막 감정이입해서 저 사람 뭐 저렇게 오바해 이게 아니라 대부분 그런 영상을 여러분들 몇 마리에 관찰해보세요. 전부 이제 오른손은 밑으로 최대한 내려와 있는 상태고 왼손은 이렇게 위로 올라와 있는 상태가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의 프로네이션과 로테이션을 그러니까 정리하자면은 로테이션 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몸을 뒤로 빼시는 거라는 거죠. 자, 여기까지 정리가 마무리가 됐죠. 이 영상이 벌써 30분이 다 돼가요. 생각보다 동영상 찍으니까 굉장히 시간이 기네요. 5장 동영상만 해도 다 합치면은 40몇 분이 되는데 이래가지고 그냥 동영상만 갖고 수업을 해도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아니란 생각이 지금 갑자기 샘솟기 시작을 하네요. 어쨌든 7장은 이제 스타카토로 넘어가요. 제가 이 스타카토라는 대목을 처음 봤을 때 느낀 것은 그러니까 아주 사전적인 의미만을 생각을 했어요. 처음엔. 왜냐하면 스타카토의 원래 정의가 뭘까요? 참고로 제가 효섭인가 재민이한테 물었을 때 걔네 틀렸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맞춰보세요. 자, 이 얘기하면은 좀 쪽팔릴지 모르겠네요. 자, 스타카토는 어떻게 치는 거예요? 얼마만큼 쳐야 되죠, 박자를? 이거는 여러분들이 대답하실 때까지 제가 5초로 더 기다려 드릴게요. 자, 5, 4, 3, 2, 1, 땡. 대답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는 내일이 되면 알게 되겠죠. 어쨌든 스타카토는 본박의 2분의 1만을 치라는 게 그게 스타카토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스타카토는 뭐냐 하면은 그러니까 굉장히 음악적 표현 그 자체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타카토라고 해서 무조건 2분의 1 속도로만 치라는 게 아니에요, 사실. 여러분들이 음을
어떻게 칠지를 악곡을 해석을 해서 이 여기서 작곡가가 원하는 게 대체 뭘까? 이게 과연 스타카토 2분의 1만큼 표현만 하라는 의미일까? 그거를 지금 아니면은 이제 딱딱 우리가 평소에 아는 그 스타카토처럼 탕탕 튕기듯이 칠하는 건가? 그걸 해석을 해서 여러분들 연구해서 치실 필요가 있고 지금 여기서는 그런 고차원적인 걸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설명하기 어려울 것 같긴 한데 일단은 뭐 해야겠죠. 제가 맡은 부분이니까. 어쨌든 다음 영상은 이렇게 이제 스타카토로 진행된다는 거 아시고 7장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